자, 우리 이 타이틀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무주택자분들도 또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을 좀 이동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또 어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또는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인데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히 또 좋아할 만한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집을 꼭 소유해야 되는 이유,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첫 번째는 소득 대비 주거비 상승을 한다는 내용이에요. RIR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, 네, 렌트 투 인컴 레티오라고 합니다. 이게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이라고 하는데, 사실 이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을 우리 이 지표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. 근데 자, 한번 보시면 뭐 2인 이상 임차 가구 RIR의 상승률을 보자면 이 대도심에 대한 그 RIR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의 상승률이거든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뭐 1990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거의 10% 가량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뭐 12% 이렇게 여러 가지의 뭐 자료들을 좀 통해서 10% 이상의 주거비 상승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. 이게 사실 뭐 비단 과거에는 그렇게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됨에 따라서 주거비 또한 마찬가지로 대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OECD 선진국의 대도심의 주거비, RIR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거의 한 45% 정도 수준밖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25%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. 서울 기준, 특히나 이제 대도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OECD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조차도 45%가 지금 상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40%가 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한국은 25%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주거비 자체가 상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고요. 자,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. 네,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가지수가 또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. 디플레이션은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또는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필수입니다.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필수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가 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매년 상승한다는 거,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인플레이션, 뭐 소비자 물가도 이 통계청 자료 보면은 2021년도 3월 달, 네, 3월 달 소비자 물가 동향이에요. 네, 이 또한 마찬가지로 1.5%가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매년 1.5에서 2%가 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? 뭐 생활 물가 지수, 뭐 공업 제품, 공공재, 농축산물, 뭐 수도, 전기, 가스비, 뭐 서비스비 이런 것들 다 오르는데 이에 맞춰서 또 인건비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그에 또 맞춰서 뭐 공시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뭐 토지가 상승 부분도 우리는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자, 그렇게 본다면 그 위에 뭔가를 만들어지는 그런 건축물들,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은 그 인플레이션을 받는 효과들 중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. 예, 금전적으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1.5%나 2% 오르는 거에 비해서 부동산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세 번째. 자, 통화량이 증가되는 내용들.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현금 가치가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죠. 자, 그런데 뭐 예전에 과거에 1990년도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던 이런 통화량의 증가율들이 2020년도에 들어서 완전 큰 폭으로 급상승하고 있거든요.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. 물론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통화량 증가가 상당히 대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증가율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경고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산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자산을 가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.
자산이 없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요. 벼락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그런 얘기가 또 맞물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. 자, 명목화폐. 명목화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명목화폐는 현금보다 그리고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그런 인플레이션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마지막 소득과 그리고 저축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운 시기가 점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좀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겠고요. 그래서 저축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저축 플러스 알파로 재테크를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재테크 1순위는 바로 집테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왜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가지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보다도 더욱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.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